한 주 쉬고 돌아온 K3 리그, 오늘 바닷바람을 타는 쪽은 동해일까요? 남해일까요? 2022 K3 리그 26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강릉 남대천 월드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김의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로 약간 상반된 분위기를 가지고 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두 팀이 오늘 강릉에서 맞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해는 남해에 좋은 바람을 등에 업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대로 강릉은 최근 홈에서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는데 오늘 홈 경기에서 부진을 씻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 팀 순위표 현재 확인해드리고 있는데요. 김해시청 원정팀이 현재 리그 6위, 그리고 홈팀 강릉이 리그 12위. 순위표에서의 위치는 약간 차이가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양 팀의 격차는 다소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김해시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승리하면은 3위권과 승점 동률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챔피언십이나 플레이오프는 없다고 하더라도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마무리하는 건 다음 시즌을 위해서도 좋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K3 리그 이 거의 시즌 막바지에 이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 모두 유종의 미를 좀 거두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강등권과 격차 그리 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홈에서의 좋지 않은 최근의 이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순위표를 확인해 드렸었지만 이 강릉이 현재 강등될 수 있는 선수들의 이 팀의 이 승점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팀 22명의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릉입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주 골키퍼, 지병우, 양기훈, 박선주, 김군일, 이병욱, 차승현, 김정원, 크리스찬, 주니오, 김진욱이 선발 출전합니다. 네, 강릉은 직전 경기와 비교했을 때 선발 명단에 무려 5명이나 변화줬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처음 선발 출전하는데요. 오늘 주니오 선수와 브라질리언 커넥션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정팀 김해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중 골키퍼 오늘 장갑을 차고요. 홍승현, 오창권, 유지훈, 김은선, 주한성, 장은규, 정민우, 박기동, 김정훈, 장백규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김해는 최근 무패 흐름을 만든 좋은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좀 변화를 감지하자면 최전방에 득점 공동 3위에 올라있는 마르코가 아니라 토종 공격수죠. 박기동 선수가 자리한 게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오늘 선발 라인업만 보더라도 두 팀이 현재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K3 리그를 진행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릉은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서도 좀 큰 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해는 최근 5경기에서 굉장히 승점을 많이 쌓았잖아요. 네, 윤성효 감독은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은 앞서 김의겸 해설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마르코가 선발에서 제외됐다라는 걸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큰 결정적인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강릉은 벤치 멤버를 보면 백승우 선수가 일단 빠져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강릉의 올 시즌에 소위 말해서 멱살을 잡고 캐리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지금 백승우 선수가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벤치에서 대기를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강용석 선수나 최남준 선수처럼 오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전반전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후반전에 힘을 좀 주겠다는 감독의 의중이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현재 양 팀의 벤치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도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확실하게 쌓아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전적을 살펴보니까 최근 6경기 홈에서 이 1승밖에 거두지 못했더라고요. 네, 오늘 홈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강릉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릉, 오른쪽이 김해입니다. 강릉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곧바로 전방으로 한번 공을 내줬는데요. 후방에서 김해가 공을 잡습니다. 김민주 골키퍼가 공을 잡고 있는데요. 김민주 골키퍼 여름에 합류해서 곧바로 김해의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네, 최근 붙박이로 주전 출정하고 있는데 참 김해 골키퍼 코치가 신혜손 코치잖아요. 그렇죠. 신혜손 코치가 굉장히 이 선수들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태 선수가 또 네임드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벤치에도 없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경태 선수 하면 K리그 팬들이 이름을 다 아는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좁은 공간 돌파 시도해봤지만 강릉의 수비에 막힙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찬. 네. 좋습니다. 왼쪽 전개됐고요.
좋은 발재간 통해서 강릉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려나가고 있는 주니오. 박스 왼쪽 강한 몸싸움 걸어보는데요. 네, 주니오 선수 역시 보디 밸런스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뒤쪽으로 그리고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끊깁니다. 강릉이 경기 극초반에 이 에너지 레벨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벌써 전반 1분 20초 만에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 강릉의 약점은 제 생각에는 공격력은 김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는데 네. 이 실점이 많단 말이죠. 후반에 특히 후반 막판에 많은 득점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아쉽다는 거는 그만큼 수비 집중력,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오늘 그 김해의 공격진이 좋지 않습니까? 잘 막아내면서 어떤 실리적인 축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강릉의 실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강릉 시민축구단이 이번 시즌 실점 기록이 37실점, 네 맞습니다. 최하위인 당진 다음으로 이 맞습니다.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순위가 사실 득점은 김해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네. 네, 득점력이 절대 떨어지는 팀이 아니고 굉장히 이선의 테크니션도 많고, 네, 주니오 선수 버텨주는 힘도 좋고 공격진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네, 좀 더 수비적으로 좀 더 실리적인 축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먼 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곧바로 김해가 공을 탈취해냈는데요. 네, 미루면 안 박스 되죠. 안쪽. 네. 황한준이 타이밍 좋게 앞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민우의 전방 돌파. 네, 정민우 선수가 사실 지금 골키퍼와 센터백이 서로 이 호흡이 약간 아쉬웠던 상황이거든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한번 균열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황한준 골키퍼와 양기훈 선수가 약간의 호흡에 문제가 있는 장면. 맞아요. 이 공이 흘러가는 속도나 거리 같은 것들이 조금 판단하기 애매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한준 골키퍼의 다리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킥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전달. 다시 한번 백패스. 전방을 쳐다보고요. 앞쪽으로 길게 내줍니다. 높은 점프. 제공권 상당히 좋습니다. 또 주니오가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센터백들도 이 점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주니오를 상대하기 때문에 센터백들은 좀 더 헤더 경합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주니오 선수 오늘 전반부터 굉장히 저돌적으로 압박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한 번의 로빙 패스 전방으로 시도해봤었는데요. 네, 방금은 더 이상 공격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포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옵사이드 라인에 맞습니다. 넘어가 있던 것으로.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릉의 공격 이어집니다. 후방에서 긴 패스를 연결해 보고 있는 강릉. 김정원 압박 뚫어 나옵니다. 좁은 지역에서 잘 풀어 나왔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패스 미스. 곧바로 김해의 공격. 한 번에 공간을 노려봤었는데요. 수비가 한 발 빠릅니다. 차승현. 네, 강릉이 지금 홈구장에서 이 공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더 다이나믹한 앵글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저희가 또 이 축구 게임들에서 이런 앵글을 또 다이나믹이라고 맞습니다. 부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또 장점이 있는 게 이렇게 터치라인으로 오면은 이런 세밀한 플레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카메라 앵글이 멀면 이런 게 또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오늘 또 그런 면에서 또 묘미를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장백규 끊겼습니다. 김진욱. 주니어 쪽 발재간 시도. 네, 압박 좋아요. 박기동이 곧바로 끊어냅니다. 원터치 연결. 네, 방금은 주니오의 공을 박기동이 끊어내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네요. 9번의 공을 9번이 끊어내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이 오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마르코가 아니라 박기동이 나왔단 말이죠. 네. 마르코 선수가 최근 6경기 연속해서 선발로 나오고 지금 득점 공동 3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를 오늘 이제 벤치로 내리고 박기동을 내세웠는데 이 주니오라는 또 외국인 공격수와 맞대결을 벌이게 돼서 상황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기동 선수의 위치를 보니까 네. 굉장히 후방에 내려와 있네요. 네.
이런 것도 뭐 윤성효 감독의 한 가지 선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 수시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컨셉이 이런 건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차승현의 빠른 돌파 살짝 내줬고요. 김진욱 뒤쪽으로 내줍니다. 이병욱 살짝 띄워준 패스 박스 안쪽에서 끊어내는 김에 곧바로 역습 이어질까요? 네, 잘 봤어요. 롱패스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장은규 공 잡아놨지만 그 이후에 김군일의 수비에 막힙니다. 인터셉트 다시 한번 헤더. 네, 반칙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러 차례 이 공중볼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양팀. 네, 오늘 중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확실히. 그런 중원 싸움을 오늘 굉장히 이 지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카메라 앵글이에요. 네. 이 선수들의 이 투지 있는 플레이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맞습니다. 김혜의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유지훈이 던져준 공 다시 유지훈이 건드립니다. 네, 계속 박기동 선수는 지금 스토퍼처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최전방에 전형적인 공격수가 없이 9번이 없이 펄스9 전술을 쓴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김해시청의 윤성효 감독이 오늘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전술적인 선택을 가져갔을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니오 선수가 신장이 좋다 보니까 박기동을 좀 붙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변칙적인 오늘 어떤 작전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를 유발합니다. 주니오 김은선에게 끊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저희가 토종 공격수와 외인 공격수 간의 어떤 자존심 대결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 둘이 맞붙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경합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9번이 최후방에 있다라는 것이 뭐 비단 K3 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들도 통틀어서 참 보기 힘든 장면이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신 센터백 공격수 출신의 수비수들이 후반이나 뭐 때로는 공격수가 부족해서 최전방에 뛰는 경우는 있어도 9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처음부터 수비로 뛰는 일은 잘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네. 김해의 공격 장은규가 공을 잡고 왼발로 뿌려줍니다. 헤더. 김진욱 한 번 접어놨고요. 네, 일단은 아직 전반 10분이 채 지나지는 않았지만 강릉이 지금까지는 수비 조직을 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김해의 이 중원에서의 압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어 나오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맞습니다. 오늘 또 크리스찬 선수가 모처럼 이 선발로 복귀를 해서 2선과 1선 그리고 3선까지 폭넓게 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김해의 강한 압박 속에서 자신의 어떤 테크닉, 능력을 보여줘야겠죠. 지금 패스 미스 곧바로 끊깁니다. 장백규. 네, 가운데 비어 있는데요. 1대1 선택 살짝 내줬고요. 빙글 돕니다. 다시 한번 리턴. 네, 원투 패스 공간 뚫어냅니다. 장백규 원터치 크로스. 중앙 쪽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끊어냈습니다. 강릉의 역습 나갈 수 없었고요. 김민준 골키퍼가 이 박스 바깥쪽까지 나와서 빌드업에 관여합니다. 오창권. 네, 역시 예상대로 어떤 공 점유 경기의 주도권은 일단은 김해가 좀 더 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역시 예상대로 강릉은 좀 더 수비적으로 준비를 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역습을 통해서 또 후반전에 어떤 힘을 좀 더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벤치 자원들 중에서도 이 공격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후반에 좀 공격 컨셉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강릉이겠고요. 네. 또 김도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파격적으로 조금 빠르게 변화를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전반전이 양상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수 운용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방에서 주환성이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내줬고요. 왼쪽 선택. 네, 빠른 유지훈 타이밍에 한 번에 찍어줬어요. 예. 거친 몸싸움. 네. 다시 한번 박스 안쪽입니다. 여전히 루즈볼. 김해 잡고요. 장백규입니다.
하지만 지병우의 어깨를 들이미는 수비. 네, 지병우가 어깨를 빨리 집어넣었고요. 네, 완벽하게 힘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뭐 센터백들은 저런 터프함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박기동 선수는 오늘 왼쪽 스토퍼로 네,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또 전방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네. 김해가 짧은 패스 유기적으로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장은규. 하지만 강릉의 수비 또한 만만치 않고요. 주니오. 오늘 주니오가 밑으로 내려오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해의 압박 라인도 높고 강도도 세다 보니까 지금 미드필더들이 공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니어 선수가 조금 그 거리를 좁혀주기 위해서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이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김의겸 해설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강릉이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좀 더 실리적으로 네 좋아요. 순식간에 스루 패스 네, 컵백 살짝 들어왔는데요. 뻗어줬고요. 하지만 박기동이 가로막습니다. 이후에 터치라인 근처 강릉의 파울. 네, 강릉이 강등권과 거리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진짜 실리적으로 간다면 사실 승점 1을 목표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이 하위권의 승점 상황을 살펴보자면 강릉이 이제 29점으로 1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13위 청주와 동률이고요. 네. 또 그 밑에 14위 울산시민축구단도 26점이기 때문에 네, 한 경기 차죠. 네. 특히 뭐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팀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최소한 승점 1점은 가져간다라는 네. 생각으로 플레이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물론 무승부를 위해서 뛰는 팀은 없지만 그쵸. 네, 이제 이 차선책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좀 더 실리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컨셉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뭐 승점 0점보단 나으니까요. 네. 후방에서 빌드업하고 있는 김해. 일단은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이 패배의 흐름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홈에서 패배가 많다라는 것이 네, 참 뼈아플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 강원도 축구 팬들의 열정이 상당하거든요. 그쵸. 네. 방금은 김은선 선수의 헤더 처리가 있었습니다. 네, 직전 경기에서 김해가 2골을 넣었는데 김은선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네, 2골을 모두 관여했었죠. 또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해서 정말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었던 지난 경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은선 선수는 뭐 이 중원에 자리하고 있는 것만으로 어떤 굉장한 존재감을 뽐내기 때문에요. 좀 포스가 있다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뭔가 이 축구 팬들이 소위 생각하는 어떤 터프한 중앙 미드필더의 이미지랄까요? 딱 게다가 캡틴까지.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은 축구 팬분들이 참 좋아할 예,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군일, 강릉의 공격. 차승현 통해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줍니다. 또 강릉에는 상대적으로 테크니션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이 민첩하고 순발력을 갖춘 테크니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양 팀의 선수들 간의 컬러의 차이 이런 것들도 좀 오늘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강릉시민축구단의 그런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네, 얼마큼 맞아요. 공간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가 끊어낸 공격. 주한성 방향을 선택해보고 있습니다. 뒤쪽 김은선 주니오의 압박 풀어냈고요. 네, 박기동 김은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네요. 차승현의 앞으로 나오는 수비. 네. 차승현 선수가 사실 공수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늘 펼쳐주는 선수잖아요. 네. 네. 뭐 이번 시즌에도 4개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득점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한 번에 반대쪽 잘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김진욱 1대1 살짝 네, 띄워줬고요. 좋아요. 돌아서나요? 그 정면 살짝 내줍니다. 그리고 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크리스찬 선수가 내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신호탄을 쌓으렸는데, 네, 궤도는 좋았는데, 네. 거리가 조금 있었죠.
뭐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크리스찬임에도 현재 이번 리그의 시즌에서 2개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득점력에 대해서는 뭐 네. 상대하는 김해 입장 맞습니다.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골문을 살짝 벗어나는 아쉬운 가마차기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뭐 이번 경기 첫 번째 슈팅이 크리스찬의 발 쪽에서 나왔고요. 네, 오늘 강릉이 가져갈 수 있는 공격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원에서의 압박을 1차적으로 벗겨내고 난 다음에 이 윙백들과 이 윙어들을 활용해서 측면을 전환을 한 뒤에 다시 중앙으로 진입을 하겠죠. 주니어 선수의 피지컬과 또 크리스찬 선수를 향한 세컨볼 싸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연 강릉의 이런 공격 전개가 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네. 지금은 김해의 볼입니다. 오창권 롱패스 선택. 황한준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병욱 선수가 오늘은 3선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고요. 네. 강릉의 공격 수비에 막힙니다. 네, 잘 돌아섰어요. 역습 장은규입니다. 약간은 먼 거리. 장은 선수가 볼 관수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빠르게 올라옵니다. 얼리 크로스. 네, 약간은 멀었습니다. 그대로 반대쪽으로 빠지는 볼. 그리고 지금 현장에 이 트럼펫 네. 소리라고 할까요? 이거 들리고 있는데 네. 강릉 경기를 중계할 때마다 네. 항상 오십니다. 항상 이 응원으로 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오늘 또 과연 어디에 계실지. 네. 이분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날따라 또 네. 그날 이 자리가 있군요. 네, 과연 네. 오늘 또 어디에서 이 선율을 또 들려주고 계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이 선율이 과연 어떻게 강릉을 각성을 시킬 수 그쵸. 있을지. 네. 또 각성이 필요한 강릉의 현재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휘슬이 불렸고요. 그 위치 김해의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네, 마르코는 없지만 박기동 선수가 있단 말이죠. 또 지금은 또 세트피스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네.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위치에서 박스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김해. 각도로는 오른발로 올려줄 것으로 보이고요.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른발로 강하게 올려줍니다. 헤더. 수비가 먼저였고요. 세컨볼. 네, 골키퍼 앞쪽에서 뚝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네, 수비가 좋았죠. 하지만 김해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장은규. 짧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크로스. 박스 안쪽이고요. 내줍니다. 오른발. 굴절.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빠른 속도 크리스찬이 보여줍니다. 강릉의 네, 역습. 이렇게 되면 역습이죠. 연결이 되나요? 김패스 주니어 쪽을 바라봤고요. 네. 공 아슬아슬하게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역습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강릉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크리스찬 선수의 판단 속도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물론 크리스찬의 판단을 흐리게 조금 더 느리게 만든 어떤 김의 이 수비도 굉장히 칭찬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이 오프닝 때도 짚어주셨지만 네. 크리스찬과 주니어로 이어지는 이 브라질리언 커넥션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한 차례 이 커넥션이 가동이 됐는데 네, 정확도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김해의 소유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김해. 네, 김해는 이 공을 지키는 걸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있죠. 또 강릉이 굉장히 내려앉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앞쪽을 바라봤었는데요. 이번 패스 조금 길었습니다. 자, 황한준 골키퍼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팀의 실점이 좀 네.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강릉 경기를 보면 황한준 골키퍼가 뭐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본인의 몫은 충분히 늘 해주고 있는 황한준 선수인데요. 어떤 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이 발전될 여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금은 박스 왼쪽에서 네, 김진욱이 넘어져 있는 장면이 있는데 휘슬은 불리지 않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네, 오른쪽 귀 쪽을 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네. 네,
뭐 약간은 거친 듯한 충돌 장면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다행히 털고 일어나서 네, 다행입니다. 김은선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끊긴 패스, 스로인. 네, 주니오 선수를 포함해서 지금 11명 모두 하프라인 네,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은 이제 네, 아무래도 방금 김진욱 선수의 충돌 장면에 대해서 예. 약간 항의를 위해서 나온 듯한 맞습니다. 모습입니다. 김의 공을 잃진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방으로 뿌려주고 있지도 않고요. 이제 뿌려줍니다. 공을 많이 갖고 있다고 축구를 더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김해 축구가 사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 시도. 하지만 앞쪽에서 홍승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한 번에 투입되는 패스였는데 네.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 홍승현의 이 커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습적인 강릉의 얼리 크로스 시도. 네, 좋아요. 공간 패스 잡았고요. 네, 옵사이드. 네. 아마 모든 이 필드 그리고 경기장 근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네. 부심의 깃발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오픈된 장면이 한 차례 벌어지면 이제 공을 잡는 선수도 옵사이드인지 아닌지를 계속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뛰잖아요. 서클 쪽에서 크리스찬이 넘어졌고요. 프리킥 짧게 이어나가는 강릉. 크리스찬 쪽으로 강한 압박이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선수는 오늘 의욕이 상당할 겁니다. 후반기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보여주고 또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 리그이다 보니까 네, 또 타지에서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니오. 좋아요. 그리고 곧바로 공격 기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가나요? 김진호 박스 안쪽. 빠릅니다. 옆그물이었습니다. 김진호. 네, 김진호 선수가 페인팅 한 차례 동작을 가미한 이후에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왼발 슛 각까지 만들어냈는데 네, 옆금을 때리고 마네요. 스텝 오버 이후에 빠른 속도를 통해서 수비 한 명을 뚫어냈었던 김진호. 하지만 네. 왼발 마무리 옆그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주니오의 압박에서 시작된 공격이죠. 네. 주니오가 활발하게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는 전반전의 강릉이고요. 네, 오늘 주니오가 뛰는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소극적인 압박이 아니고 이 나머지 선수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주니오 선수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주니오 선수의 어떤 이 시간이 90분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컨셉이 좀 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의 전방으로 패스 연결 성공했습니다. 장은규. 오른쪽으로 한번 전환 시도해봤었지만 힘이 조금 들어갔어요. 또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 전방 특히 공격 자원들의 시간 안배에 대해서 감독님들이 좀 의도적으로 설정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맞습니다. 특히 뭐 요새 최근에 K리그 1, 2 같은 경우에는 이 유스 선수들을 어린 선수들을 활용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에 선수 교체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참 볼거리들이 또 많아지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유도를 하는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해 공격이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좁은 공간 이번에도 압박 성공. 네. 주니오 크리스찬 바라봤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온 크리스찬. 차승현에게 얼리 크로스 갑니다. 반대쪽 바라봤고요. 머리로 살짝 건드린 공. 하지만 그 이후에 연결 동작을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김진욱 선수를 잘 봤는데 강릉 오늘도 지면 저녁 메뉴는 컵라면이요. 이거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강릉이 굉장히 의욕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 컨셉도 잘 잡고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축구라는 게 결과로 말을 하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앞서 저희가 점유율 관련된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볼을 많이 잡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축구를 응원하는 팀 팬 입장에서 우리 팀이 공을 많이 잡고 예쁘게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걸 원하는 팬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런 거는 배제하더라도 승점을 가져오는 그 축구를 했으면 하는 팬들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참 오늘 경기도 어쨌든 일단 김해 시청이 조금 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하지만 강릉도 지금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과정에서 주니오가 상대방의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이런 세트피스 상황, 올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니오의 높이 언제나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네, 강릉의 프리킥.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김군일. 최후방 황한종 골키퍼도 오랜만에 공을 잡아보고요. 어느덧 전반전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0. 두 팀 통틀어서 슈팅이 많이 나오는 경기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네. 그런 만큼 팀의 네 말씀하시죠. 중원에서의 압박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양 팀이 가지고 있는 득점력에 비해서는 오늘 이렇다 할 기회가 많이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강릉이 오늘 컵라면 먹는 걸로 김해는 지면 걸어와야 된다. 예. 야, 이 동해에서 남해까지 걸어가는 거. 네, 강릉에서 김해까지 걸어가는 거는 네, 집도대장정이죠. 그쵸, 네. 쉽지 않겠는데요. 좋아요. 곧바로 네, 터치 패스가 좋았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진입. 김정원 반대쪽 넘어지면서 끊어냈습니다. 퍼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해가 역습 허락하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1차 저지선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격수들의 어떤 수비 의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준 통해서 오창권이 다시 한번 공을 잡습니다. 김해시청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는 오창권 선수로부터 이 볼 줄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 로빙 패스는 다소 부정확했습니다. 현재 강릉 남대천 월드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 이 강릉의 원래 홈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앵글이 좀 낮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운동장이 보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잔디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스트 플레이, 강한 몸싸움, 소유권은 양팀 모두 소유권 주장 아주 강하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요새 말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약간 이 강릉 시민 축구단의 팬이라면 이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이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또 느끼는 매력이 분명히 있을 터니 한번 이 직관을 해서 느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릉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이 주말에 축구 보러 오시기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의 패스, 좋은 터치 통해서 박스 안쪽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오프사이드를 알리는 휘슬, 그리고 깃발이 들렸습니다. 네, 모처럼 수비 배후 공간을 잘 활용한 어떤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나왔는데 타이밍이 조금 침투하는 타이밍이 조금 빨랐죠. 정민우 선수의 터치 자체는 순두부였는데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옵사이드 반칙으로 프리킥 얻어낸 강릉. 황한중 골키퍼가 직접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김군일. 지금 김해 전방 압박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김정원의 헤더. 네, 역시 수비 지역에서 이 소위 빌드업 1차 과정에서 조금 이 호흡이 길어지고 지연이 되면 이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압박 타이밍이다라고 느끼고 이제 이 팀 단위로 라인을 올려버리잖아요. 네, 방금 그런 장면이 한 차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기 계속해서 비슷한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좌측 강한 중돌 유지훈이 넘어지면서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옐로 카드가 나오네요. 네, 방금 충돌 장면. 차승현 선수가 공이 이미 빠져나간 다음에 무리하게 발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0분경에 차승현 선수가 이번 경기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경고를 받고요.
어쨌든 수비수기 때문에 이 네. 카드의 존재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패스 좋아요. 가르는 퍼치 박스 안쪽 오른발로 이번 역그물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은선 선수가 한 번에 바라보는 롱 패스였는데, 네, 방금은 김정훈 선수의 오른발 마무리였던 것으로 보였고요. 네, 김은선 선수가 왼발로 택배를 배달을 해줬고요. 네, 잘 수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네, 언박싱이 조금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강릉의 공격 과정에서 김진욱 선수가 옆구무로 때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약간 비슷한 장면이 김해의 김정훈 선수에게서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터치가 굉장히 좋았네요. 네. 네. 김해시청 축구단의 전방 자원들의 오늘 터치 퀄리티가 네. 오늘 약간 좋습니다. 네, 이 볼 터치 감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거는 당일에 또 일어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김해 공격 맞아요. 그런 볼 감각은 네, 맞아요. 살짝 띄어 올려줬던 패스. 강릉의 수비벽 이번에도 단단합니다. 김은선 패스 연결 여전히 되고 있는 김해. 네, 좋습니다. 박기동 유지훈. 네, 유준 선수 계속 후반기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윤승현 감독의 이 눈조장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한 번에 전방으로 내줬었던 패스 길었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이 이 오밀조밀하게 만들어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팀인데 오늘은 또 롱볼에 대해서도 준비가 좀 되어 있는 모습.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강릉이 이 연구를 잘하고 나왔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김해가 하려고 하는 거 원래 잘하는 것을 지금 조금 해방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지 않는 어떤 변칙적인 것들을 계속 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어찌 됐든 간에 네,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한준의 골킥 주니어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흘리는 과정 마지막 소유권은 김해에게 넘어갑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박기동 선수와 준효 선수가 헤더 경합을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박기동 선수가 또 센터백으로 출전한 경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도 그런 선택을 윤성효 감독이 가져갔고요. 김해 공격 흥겨운 음악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성, 김은선 삼각형을 그리고요. 주한성 또 이 강릉 경기에서 저 원래는 트럼펫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드럼이 들어오더니 네. 반주까지 들어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강릉 정말 더 힘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경기에서 댓글로 어떤 네. 분이 브레멘 음악대라고 이런 걸 또 말씀을 하셨었고요. 지금은 강릉의 박스 근처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습니다. 브레멘 음악대. 네. 그분들을 칭하는 명칭으로 네. 좀 애칭을 또 붙여주신 팬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곳이 강릉 시민 축구단이 또 다른 어떤 팬덤 문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 있네요. 네. 발견했네요,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이 북소리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승현의 터치. 좋아요. 한 번에 오른쪽 공간으로 김정원 원터치 크로스 시도 수비에게 막힙니다. 박기동의 디펜스. 네. 하지만 다음으로 이어지는 좋은 코너킥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지공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주니어와 크리스찬의 높이를 이용하는 거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성공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가져온 컨셉을 좀 더 편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력을 발휘해 봐야겠죠. 김민중 골키퍼 한 차례 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 왔고요. 네. 잔뼈가 굵은 박선주 선수의 왼발입니다. 날카로운 궤적을 그릴 수 있을지. 왼발 코너킥이 올라갑니다. 약간은 먼 쪽으로. 그대로 반대쪽으로 빠졌습니다. 크리스찬이 끝까지 쫓아가서 열의를 보여줬습니다만 나간 공에 대해서는 그 운명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고요. 네, 애초에 조금 약속된 긴 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정확성이 약간 아쉬웠던 거죠.
코너킥 기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노려봐야 될 강릉이 됐고요. 김해의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준비하는 김민준. 어느새 전반전 10분도 정규 시간 기준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른발로 차준 공, 헤더. 루즈볼은 오창권이 가져옵니다. 이제 슬슬 선수들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시간대가 됐거든요. 네. 네, 또 양팀 모두 압박에 대한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끝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병우의 집중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주니어, 좋아요. 김정원, 크리스찬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홍승현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김민준의 클리어링. 지금 공이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박선주의 컨트롤 시도. 공을 향한 치열한 압박. 네. 경기 계속해서 오픈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물러서지 않아요. 주완성 통해서 홍승현에게. 홍승현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현재 K3 리그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K3의 철강왕이네요. 그렇죠. 한 번에 찔러주는 시도 끊겼습니다. 곧바로 역습까지 강릉. 김정원이 한 번에 반대쪽을 가나요? 예측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김민준이 타이밍을 이겨냈습니다. 강릉이 저 반대쪽으로 넣어주는 패스에 대해서 오늘 네.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전환의 어떤 판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 공격 숫자가 적기 때문에 판단력을 최대한 판단을 빠르게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승현이 오른쪽으로 김정훈에게. 홍승현 오른발 크로스 굴절. 바운드 되는 네. 황은주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펀칭해냈습니다. 코너킥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 활동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황한주 골키퍼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판정은 코너킥 판정이 나왔고요. 네, 김해시청 축구단도 어쨌든 상대방의 압박에 의해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공격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세트피스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키커로는 유지훈이 준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코너킥으로 도움을 만들어냈거든요. 가까운 쪽 주니어의 헤더. 그대로 반대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스로인 이어나가는 김해. 그리고 경기가 약간 지연되는 장면. 주니어가 자신들의 박스 안쪽에서 수비적인 능력도 한 차례 보여줬고요. 방금 전에 코너킥을 처리했던 유지훈이 이제는 스로인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돌면서 클리어링. 네. 네, 공을 탈취하는 강릉이고요. 이어서 강릉의 지공이 이어집니다. 박선주가 크리스찬에게. 이병욱. 네, 역시 예상대로 크리스찬은 중원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잡기보다는 굉장히 폭넓게 자리를 잡고 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병욱의 롱킥 반대쪽 네. 대각선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안 나갔네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 말씀하신 대로 강릉의 전환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낮게 깔리는 패스 시도. 굴절되면서 다시 한번 이병욱. 우측으로 크게. 차승현이 뒤쪽으로 이동했고요. 지병우의 탈압박. 압박 피해내면서 뒤쪽으로 일단 연결해줍니다. 양기훈. 박선주. 다시 리턴. 양팀의 전반전 이제 정규 시간 기준 5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코어는 0대0이 유지되고 있고요.
홍승현의 압박 넘어지면서 휘슬이 불립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 장면입니다. 김진욱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홍승현의 굉장히 찰싹 달라붙는 압박이 있었고요. 김진욱 선수가 넘어진 이후에 이 발목 뒤쪽에 통증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저희 선수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아직까지는 통증이 가시지 않은 듯한 김진욱 선수의 모습. 약간은 절뚝거리고 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강릉의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원터치. 김해 수비. 연이은 헤더. 인터셉트. 네, 오랜만에 김해가 소유권을 가져왔고요. 이번 공격 기회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전개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바로 앞쪽에서 유준 선수가 스로인을 네. 가져갔습니다. 네, 원투 빠져나왔죠. 나왔습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마무리. 수비 다리 맞고 굴절됩니다. 네, 방금 또 원투 패스가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순간적인 이 부분 전술로 슈팅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황한준 골키퍼가 또다시 이 코너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한준 골키퍼가 공을 잡지 않고 직접 처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박스 바깥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방으로 크게 스친 헤더. 두 번째 헤더도 맞지 않았습니다. 빠져나왔고요. 유기적인 움직임 김해가 팀으로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 전방 로빙 패스 힘이 조금 들어갔던 장은규였습니다. 오늘 김해 롱킥은 다소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 강릉의 전환 패스들이 좀 정확도가 네. 좋기 때문에 약간 대비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금호석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김해는 어떤 이 중원에서의 세밀한 플레이가 장점인 팀인데 네. 오늘 그런 장점이 다소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전반 43분까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프타임 때 양 팀 네. 모두 할 말이 좀 많겠습니다. 맞습니다. 강릉 소유권. 크리스찬 두 명 사이 빠져나오지 너무 못합니다. 좁은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정민우의 돌파 시도 상대방의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네, 박선수 선수가 크리스찬 선수의 어떤 실수를 만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파울로 끊고 들어가네요. 자신들의 진영에서 프리킥을 일단 내주긴 했고요. 김해 프리킥 짧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은규 약간은 무너졌던 밸런스. 박선주가 방향을 침착하게 가져갔고요. 네, 잘 돌아섰어요. 아하. 하지만 준효의 첫 번째 터치 길었던 것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차승현 크리스찬 걸려 넘어지면서 반칙을 만들어냅니다. 네, 크리스찬 선수가 이 다리가 길어서 네. 저런 상황에서 공 소유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등을 쥐고 확실히 소유권을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골문과의 거리는 약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 강릉이 프리킥 기회를 가져갑니다. 네,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힘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릉이 이럴 때 득점을 성공해낸다면 네, 하프타임 들어갈 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집니다. 네, 박선주가 준비합니다. 왼발로 올려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머리로 끊어내고 있는 김해. 이렇게 연이은 세트피스 이번엔 코너킥으로 가져갑니다. 방금 왼발로 처리했던 박선주가 이제는 또 코너 플래그 부근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아마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공격 찬스가 네. 전반전의 마지막 공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박선주의 왼발 첫 번째 코너킥은 조금 길었습니다. 이번에도 먼 쪽 선택. 네, 지금도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박선주 선수의 킥 감각이 오늘 썩 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0점 조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해시청의 골킥 짧게 내줬고요. 이 킥을 마지막으로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26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0으로 영의 균형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네, 강릉이 확실히 수비적인 컨셉의 축구를 들고 나왔고요. 어쨌든 후반전에 어떤 많은 변화를 통해서 양 팀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 모두 중원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네. 양팀 통틀어서 슈팅 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전반전은 탐색전이었다면 후반전에 어떤 총력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강릉의 벤치 자원들 중에서도 공격력이 뛰어난 자원들이 있고 네. 김해는 또 마르코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후반전에 과연 김도근 감독과 윤성효 감독이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면서 분위기에 반전을 줄지 저희가 후반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강릉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민우 골! 이민우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순식간에 부산교통공사 이민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약간은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었거든요. 이민우 선수가 놓치지 않고 시즌 5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서 박태용 선수의 헤더가 뒤쪽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오프사이드는 선언되지 않았고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수비진 쪽에 그리고 이뮤석이 성큼성큼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연결합니다. 신영준입니다. 신영준 잡아놓고 제쳐냅니다. 신영준 들어갑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단 한 번의 역습 기회를 살려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신영주 선수가 카메라를 보고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엔 하트까지. 이뮤석 선수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15라운드 이후에 득점이 없었던 신영준 선수가 올 시즌 10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또 한 점 차 달아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이재승 감아줍니다. 날카로워요. 헤더 떨어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전반전 막판 추가 득점을 기록하는 권진영 선수입니다. 지금 전반전에만 3골을 몰아붙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권진영 선수의 추가 득점. 여기에서도 마크를 좀 놓치면서 이 세컨볼 기회가 권진영 선수에게 떨어졌고요. 네, 빠른 타이밍에 안으로 패스를 배급하려고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뒷공간 열려 있어요. 못다가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좋은 역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역습으로 왼발 크로스! 선제골 터졌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줄리아노! 저희가 줄리아노 선수가 마수거리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또 브라질리언 모따의 도움을 받아서 선제골을 만들어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 모따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할 때 다른 맞습니다. 동료들에게 찬스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줄리아노가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갔군요. 모따가 역습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가운데로 쇄도하는 줄리안을 정확히 봤고요. 아하. 줄리아노 선수가 떠먹여준 밥을 제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리아노까지도 마수거리 득점에 성공하는 천안시 축구단. 이제 브라질리언 트리오 모두 데뷔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득점하자마자 또 브라질리언 트리오가 모여가지고 쉽사리 이 승리를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왼발 들어갑니다.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천안시민 축구단의 윤용호입니다. 역시 윤용호죠.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서 완벽히 윤용호를 보고 정확한 패스가 배달이 됐고요. 버스트 터치, 완벽한 터치 한 방으로 완벽하게 슛을 만들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용호가 또 하트를 보내주고 있는데 아하. 원정 팬들은 얼마나 윤용호 선수가 사랑스러울까요? 네, 여기서 오른발로 정확하게 왼쪽을 배달했고 여기서 터치 하나로 그냥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버렸죠. 그렇군요. 역시 윤용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유 있는 세리머니. 이 웃음에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용호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까지 전환. 벗겨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스 쪽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골 따라붙습니다. 코리안 제이미 바디 유동규의 득점. 야, 이게 가슴으로 공을 받아두고 하프발리였나요? 와, 지금 순간적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떨쳐내면서 네, 역시 한국의 제이미 바디 유동규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만회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 완벽히 뚫었고요. 오른 가슴으로 잡아준 뒤에 넘어지면서 집중력 잃지 않고 오른발로 만회골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유동규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한 골 따라붙는 시흥시민, 역시나 저력이 있는 팀이란 걸 이렇게 되면 앞쪽을 바라볼 수가 있는 양주 시민 축구단. 김경훈이 왼쪽까지 받아놓고 유현승 크로스 굴절. 살았고요. 오른발 슛!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양주 시민 축구단이 대포알 한 방을 꽂아 넣습니다. 윤병호 선수고요. 정말 이 굴절된 크로스를 논스톱 다이렉트 임팩트 슛. 와, 정말 환상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 크로스가 굴절이 있었고 세컨볼을 그대로 네. 김태형 골키퍼도 이미 공의 결과를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상단 구석으로 꽂히는 환상의 슛이었고요. 네. 이 정태훈 선수가 좀 역동작에 걸렸을까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오른발 이번에 낮게 크로스. 맞았죠? 반대편 슛! 골! 들어갑니다. 곧바로 맞불을 놓습니다. 경주와 수원.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세컨볼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양준모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동현이 빠진 상황 그라운드의 중심은 양준모였습니다. 스코어 1대1 게임 리셋.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공다희 선수가 1대1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준모의 왼발 슈팅. 확실히 박스 안쪽에 많은 숫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정말 이 양준모 선수의 골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던 경주한 수원의 선수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네. 보이네요. 원터치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 4명입니다. 왼쪽 공간 밀어줍니다. 좋은 흐름 치고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기습적인 슈팅 그리고 벼락 같은 슈팅 득점을 만들어내는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정말 대단한 득점이 나옵니다. 또 한 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잡자마자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돌아뛰는 한일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 만회 동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동욱 선수입니다. 김동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이유찬의 크로스 그리고 김동욱의 헤더. 김현성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은 막아냈지만 뒤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잡아놨어요. 김찬희가 버팁니다. 김찬희 박스 안쪽. 자,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박희준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1. 박희준 선수 대단합니다. 머리로 오늘 여러 차례 슈팅을 기록했던 박희준 선수가 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점수. 짧게 연결.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헤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박희준 선수입니다. 박희준 선수가 기어코 머리로 성공을 시키네요. 그리고 따봉 세레머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병원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박희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유지원 선수의 왼발로 코너킥이 진행되겠습니다. 왼발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골 김해시청 먼저 만들어갑니다. 자, 왼발 코너킥을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김해시청 축구단이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오늘 주장 완장을 또 왼팔에 차고 주장다운 모습을, 또 주장다운 품격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자,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죠. 왼발 프리킥 그대로 낮게 흘러갔고, 자, 굉장히 예술적인 헤더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오늘의 첫 번째 골을 만들게 됐고요. 정확함을 또 보여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보겠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맞지 않습니다. 아직은 박스 안쪽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 바로 1대1 균형추를 맞춥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장재원 선수가 정말 예술적인 레이저 슛이었어요. 바로 낮게 깔아주는 슛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오늘 왼발 키커들을 통해서 굉장한 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전반전 절반도 흐르지 않은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해가 뒤로 빼줬고요. 길게 밀어줬습니다. 자, 앞쪽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좋은 기회로 김해시청 먼저 2대1까지 앞서갑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대1 동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순간 바로 또 한 점차 리드하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자, 장백규 선수의 이적생으로서의 활약이 또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무심한 듯한 원터치 플레이였는데요. 김도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김성주 이번엔 반대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김승호, 날카로운 슈팅 보여준 김승호, 왼발로 올라갔습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김혁이 후반 84분 화성FC 김혁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김승호와 김혁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들 첫 번째 골을 합작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철 감독의 이 용병술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지금은 오른쪽에서 이 김승호 선수가 날카롭게 왼발로 크로스 올라갔고요. 그리고 김효기 선수 침착하게 머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와, 스코어 1대0. 이제 화성FC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이 전반전, 후반전 중반까지만 해도 이 강릉 시민의 주도권이었는데 그때 골을 못 넣고 화성FC 후반 막판 주도권을 잡아서, 와, 지금은 완전히 구석을 노리고서 헤딩을 해줬습니다. 김효기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그리고 강릉 시민의 수비를 보면은 지금 완전히 마크를 놓쳤습니다. 강용중의 전진. 자, 이 패스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슈팅 들어갑니다. 이승엽의 선제골. 이번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을 하게 된 이승엽이 최상현 감독에게 증명합니다. 전반전 9분의 빠른 시간에 터지게 된 청주FC의 선제골 1대0으로.
남해의 바닷바람과 동해의 바닷바람이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강릉 남대천 월드구장입니다. 전반전 0대 0으로 끝이 났고요. 이제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약간 좀 탐색전 느낌이 났습니다. 네, 전반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릉이 들고 나온 컨셉이죠. 선수비 후역습 기반의 어떤 수비적인 전술이 좀 더 유효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프타임과 동시에 지금 또 네. 강릉 남대천 월드구장에 참 귀한 볼거리가 또 네,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경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민축구단에서 하프타임과 동시에 3장의 교체 카드가 동시에 들어갔는데요. 네. 유호성, 강용석, 백승호 전방 자원들에 대한 대규모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네, 강릉이 자랑하는 이선의 테크니션 자원들이 총출동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후반전은 다른 컨셉으로 나가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또 현재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백승호, 네. 그리고 여름에 합류해서 한때 4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었던 강용석이 들어가면서 네, 강릉시민축구단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축구단 지금 보신 것처럼 김경구 선수가 교체로 들어갔습니다. 네, 김경구 선수는 이 피지컬도 갖췄고 또 굉장히 넓은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해의 어떤 답답한 혀를 뚫어줄 카드로 지금 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특히 마무리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전반전이었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이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을지 네, 후반전에는 확실한 거는 전반전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고 어떤 리스크 테이킹한 축구를 하면서 좀 더 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서로 진영을 바꿔서 이제 후반전을 진행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과연 마르코는 언제 들어올 것인가?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마르코가 후반전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네. 지금 낙점되지 않았고요. 양 팀의 후반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강릉, 왼쪽이 김해입니다. 김해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후반전 양기훈이 가게 두었습니다. 스로인. 박선주가 준비하고 있고요. 앞서 전반전 박선주의 코너킥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곧바로 김해의 공격. 상대방의 진영에서 출발합니다. 네. 짧은 패스 좋아요. 넣어줬고요. 하지만 연결되기 이전에 서로의 호흡이 약간 맞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어떤 김해의 어떤 팀 컬러를 네.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김희겸 해설이 이 네. 전반전에 네. 김해의 팀 컬러인 오밀조밀한 패스 전개가 잘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좀 아쉬움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네. 또 후반전에는 과연 그러한 자신들의 강점을 네. 표현해낼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네. 지금 강릉이 공격적인 선수들을 많이 포진시켰단 말이죠. 그만큼 공격 지역에서 김해에게 공간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볼 어떤 기회가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의 공격. 굴절된 패스. 강릉의 공격이고요. 네, 템포 좋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내줬습니다. 가슴으로 잡고 아크 근처에서 넘어졌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제는 김해의 공격. 김정훈 흔들어 보고 있고요. 두 명 사이. 네, 네. 노련하게 스로인을 유도해냈죠. 곧바로 이어진 스로인. 네, 짧게 원투 주고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꺾어주는 패스. 박스 안쪽에서 지병우의 디펜스. 아하. 그리고 터치라인 근처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주한성의 스로인. 홍승현에게 넘겨줬고요. 김은선. 박기동. 다시 김은선에게 오른발 찍어 차준 롱패스. 수비의 헤더가 먼저였습니다. 네. 그리고 솔로 드리블 선택. 본인의 개인 기량을 보여줍니다. 한 번 앞쪽으로 내주려던 짧은 패스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흘렀고요.
또다시 김해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한 걸로 봐서는 네, 필단 쪽에 넘어져 있네요. 네, 김은선 선수인가요? 방금 여러 차례 충돌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아하 이 장면에서 공을 향해서 서로가 발을 들이미는 예, 과정에서 좀 네.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은선 선수가 먼저 발을 넣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충격이 가해졌죠. 김은선 선수도 팀의 주장 그리고 3선 미드필더로서 네.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지금 경기장 안으로 들것이 들어갑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도 2개나 만들어내면서 네. 승점 3의 1등 공신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발목의 옆쪽을 부여잡고 있는 김은선 네. 일어나 보고 있고요. 원정 경기지만 김은선 선수의 이름을 외쳐주는 네, 원정 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김해에서 오신 거라면 네. 정말 그 열정과 팀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저희가 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김해 경기가 있었을 때 네. 장대비가 쏟아지는 네. 상황에서 이 김해를 응원하는 어떤 원정 팬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오늘도 이 장거리 원정 팬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K3 리그 팀들도 이런 팬 베이스가 조금 더 두터워진다면 네. 또 한국 축구의 허리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1, 2부 즉 프로죠. 프로와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뭐 KFA가 이 단계적으로 앞으로 이 세미 프로와 프로 그리고 나중에 아마추어까지 연결하려는 이 로드맵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좀 더 이런 어떤 지역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이런 팬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나중에 정말 건전하게 건강한 축구 발전 토대가 완성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박스 안쪽에서 짧은 패스 시도했었던 김에 바깥쪽으로 네. 나왔고요. 솔로 드리블 돌파 김정훈이 보여줍니다. 네, 뒤로 내줬고요. 안쪽 김은선 찔러주는 패스. 네, 이렇게 되면 수비벽에 가로막혔고 네. 이 상황 다시 한번 인터셉트. 양팀 모두 확실히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 후반전에 네. 공격적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네, 공수 전환 속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공 몰고 들어가는데요. 유호성 한번 접어놓고 왼발 중앙으로 슈팅 나왔어요! 왼발 각도 넘어지면서 막은 슈팅. 여전히 강릉의 공격. 김진욱 네, 사이로 잘 줬습니다. 짧은 패스, 네. 힐 패스, 그리고 왼발 마무리까지. 하지만 다시 한번 김해의 수비가 빛이 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강릉의 공격 작업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강릉의 공격. 네, 좁은 지역에서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병우 크게 반대쪽을 한번 바라봤었는데요. 네, 네. 이 패스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백승우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또 팀의 최다 득점자로서의 역할을 분명 김도근 감독이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의도적으로 백승우 선수를 전반전에는 체력을 안배시킨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용수 네. 쪽으로의 패스. 수비 클리어링이 겨우 박스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네. 후반전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긴 했지만 강릉의 기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과연 이 기세를 네.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방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옐로 카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거친 장면이었습니다. 네, 유지훈 선수의 반칙인데 방금 상황에 대해서 네.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 지금은 많이 높게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이 발등 부분을 계속해서 이 컨택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네, 사실 만약에 상대 선수가 이 체중을 실었다면 굉장히 위험했을 동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백승우 선수였군요. 확실히 이 백승우 선수에 대해서는 집중 견제가 네,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또 그런 집중 견제 속에서도 자신의 이 책임감, 이 압박감을 이겨내고 어떤 역할을 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후반전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의 프리킥. 유호성이 차줬고요. 왼발로 네, 떨궈준 거 세컨볼! 오른발로 수비벽 가로막습니다. 여전히 강릉에게 공 살아있고요.
네. 살짝 빼주는 시도. 김정훈 일단 지연시켰습니다. 네, 전반전과는 어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특히 강릉 쪽이 동해안 쪽의 공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죠. 네. 박선주의 스로인. 네. 백승우 뒤돕니다. 패스 연결 시도는 수비벽에 가로막혔고요. 공 네, 하지만 나가지 않았다는 심판은, 판정? 네, 나가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고요. 좁은 네. 공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병우 클리어링. 공은 김해에게 흐릅니다. 네, 왼쪽으로 전개를 잘 해줬고요. 장백규. 그런데 장백규가 공을 잡았던 위치가 오프사이드 라인 바깥쪽이었습니다. 네. 오늘 김해에서는 장백규 선수의 활약이 네, 저희가 어떤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윤승호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또 포천에서 네. 넘어온 선수였는데 네. 여름에 이적을 해 오자마자 활약이 굉장히 좋았던 장백규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스피드 홍승현이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강릉 공격진을 보면 전반적인 체격은 작아졌지만 굉장히 빠르고 순발력이 높아진 듯한 어떤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또 강릉에서 주니오와 크리스찬 이 신장이 네. 좋은 선수들이 다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1대1 한 번 더 접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안 속았어요. 그리고 반칙 유도까지. K3도 리그 1위 팀이 바로 우승하는 거임. 원래는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챔피언 결정전 또는 플레이오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은 풀리그로만 결정이 되죠. 네, 올 시즌에는 아무래도 이 월드컵이 11월에 펼쳐지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어떤 원래 마지막에 시즌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스트 시즌의 플레이들이 없어졌습니다. 경기들이. 네. 그래서 K리그 1, 1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풀리그 방식으로 승점에 따라서 우승이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리그 일정에 대해서 네. 결과들 더더욱이 주목할 수밖에 없겠고요. 맞습니다. 빠져 나왔습니다. 김진욱 1대1 안쪽으로 진입. 하다가 뒤쪽으로 네, 먼 거리긴 이병욱 한데요. 오른발 때려봤는데요. 바운드 되면서 김민준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답답했던 공격의 혀를 뚫어주는 굉장히 간결하게 좋은 시도였습니다. 앞쪽에 수비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열리자마자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었던 이병욱이었습니다. 네, 이병우 선수라면 충분히 때려봄직한 거리였고요. 그렇죠. 네. 이후에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빠진 공 김의 스로인. 김은선. 일단 다행히도 경기는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고요. 주한성. 틈을 네. 찾아보고 있습니다. 드리블 돌파 시도. 네, 턴 동작 굉장히 유려했고요. 연결 여전히 되고 있어요. 장백규가 왼쪽으로 네, 빠르게 올려줍니다. 한 번의 크로스 약간 낮았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네, 강영석 선수가 고립된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최선의 플레이를 펼쳐줬습니다. 공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경기는 스로인으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장 바깥쪽에서 네. 명당을 잡으셨네요. 네, 사실 지금 이렇다 할 관중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은 네. 상황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임시로 좀 네, 마련된 경기장이니까요. 네, 또 서포터즈 바로 옆자리네요. 이어서 강릉이 다시 한번 공격을 끊어냅니다. 네, 역습 전개. 김진욱 오늘 왼쪽에서 상당히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방향 전환에 능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강릉. 그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네. 또 득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은 김혜의 턴이고요.
강릉이 좀 기세를 올리니까 김해가 좀 더 템포를 조절을 하는 모양새예요. 공중볼을 향한 치열한 경합. 그리고 지병우 선수가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체 카드가 추가로 하나 더 가져가네. 김진욱 선수가 나오겠고요. 최남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최남준 선수 굉장히 후반기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어떤 강릉의 공격적인 팀 컬러와 굉장히 어울리는 부합하는 선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도근 감독은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공격적인 카드는 네. 다 꺼내 들었습니다. 네, 60분이 채 지나기 전에 모든 어떤 공격적인 옵션을 투입을 했습니다. 뭐 승점 석점을 네,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의중을 내비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의 그 수비적인 컨셉이 다분히 의도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는 셈이기도 하고요. 약간은 더 전진된 위치에서 스로인. 공이 꼈고요. 띄워줬는데요. 네, 나갔습니다. 강릉 스로인 멀리. 클리어링. 네, 포스트 플레이 전환 강용석이 갑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좋아요. 유호성 드리블 돌파. 네, 안쪽으로 중앙 쪽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하지만 세컨볼 잘 잡아냈고요. 백승우 네, 백승우예요. 두 번 잡았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백승우. 네, 백승우 지금 짧은 시간에 터치를 몇 번을 한 건가요? 굉장히 자신 있는 드리블로 왼발 슈팅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본인에게만 시간이 느리게 흐리는 것처럼 네, 굉장히 유려한 볼 터치 그리고 왼발 강력한 마무리까지 시도했었던 백승우였습니다. 네, 본인의 존재감을 한 차례 한번 보여주고 들어갑니다. 이어서 김민중 골키퍼의 골킥으로도 경기 다시 한번 재개됩니다. 오히려 김해시청이 네. 후반전 들어서는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네요. 네, 지금 강릉의 기세에 조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어떤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컨셉을 지금 조금 제대로 구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끊어냈고요. 네, 최남준이 버텨줬습니다. 차승현, 김군일. 김해는 본인들이 공을 많이 가지고 능동적으로 축구를 해야 되는 팀인데 지금 강릉이 기세를 올리고 이 전방에서의 어떤 이 볼 배급이나 이 공격 전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니까 김해가 조금 당황한 모습이에요. 또 필드 안쪽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네, 뭐 김해 입장에서는 멘탈적으로 좀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정비가 조금 필요한 시간대고요. 아직까지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한 차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먼 쪽에서 강릉 선수 한 명이 또 쓰러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차승현이 빼주는 과정. 뒤쪽에서 좀 충돌이 있었나요? 네, 공을 빼주고 난 다음에 이 발을 밟히는 동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유지훈 선수의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긴 한 차승현입니다. 경기는 드롭볼로. 좌측 크게. 하지만 이제 강릉에는 최전방에 어떤 이 한 번에 공을 다이렉트하게 받아줄 수 있는 체격이 큰 선수는 없기 때문에요. 네, 이 지금의 이 기세가 올랐을 때 어떤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경기가 수월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지금 투입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을 모두 투입한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마르코가 대기하고 있는 김해 쪽으로 다시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김해시청 축구단은 아직 칼을 빼들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김경구 선수를 투입하긴 했지만 강릉에 비하면 어쨌든 전반에 들고 나온 어떤 대형이나 전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적한 이준용도 김해 네.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기하고 있고요. 강릉의 공격 수비가 단단함을 보여줍니다. 네, 강용석 선수가 코너킥을 유도했는데요.
결국 강릉이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옵션, 공격 옵션들은 이런 것들이겠죠. 조금 좁은 지역에서 어떤 개인기와 서로 간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세트피스 기회가 찾아왔고요. 유호성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체로 들어와서 이번 왼발 코너킥 처리 준비하는 유호성. 왼발 올라갑니다. 중앙 쪽에서 펀칭. 루즈볼. 강릉이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한준, 김경구의 압박. 오, 네. 한 번에 빠졌습니다. 조일롱 패스가 들어갑니다. 1대1 상황 오른발로 슈퍼 나갔네요. 세이브 김민준이 보여줍니다. 와, 진짜 슈퍼 세이브예요. 방금은 정말 완벽한 1대1 상황이 좋은 패스를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네.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 상황. 배후 공간으로 완벽하게 빠져들어갔고요. 하지만 김민준 골키퍼의 판단력이 우위에 섰습니다. 강용석의 득점을 네. 사실상 저지시켰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김민준의 엄청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제쳐지기 십상인데 그쵸. 네, 정확한 타이밍에 나와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네, 김민준 선수가 왜 윤성혁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받고 주전을 차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네. 바로 주전 골키퍼 자리를 꿰찼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몇 경기 김해가 패하지 않았던 경기에서 김민준 선수가 벌어다준 승점의 이런 어떤 비중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강릉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쨌든 정말 좋은 네, 전반전과 후반전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좋은 기회가 나왔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다이렉트한 패스를 받아줄 정도의 체격이 되는 선수는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수비 배후를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키로 못 이긴다면 그 키를 뛰어넘으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결국에는 출격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드디어 마르코 선수가 전열을 준비를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네요. 최남준 포스트 플레이 지켜냅니다. 좋아요. 골라인 돌파 시도했었는데요. 결국 상대방 터치 아웃까지 유도해냈습니다. 네, 최남준 선수가 저렇게 라인을 이용한 플레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수비 입장에서 정말 껄끄러운 공격수거든요. 참 이 좁은 공간 그리고 압박이 심한 공간에서도 침착함을 또 유지하는 선수가 최남준이니까요. 맞습니다. 보통 수비는 통상적으로 밀어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밀어내더라도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니까요. 네.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코너킥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백승호 그리고 그 앞쪽에는 김도근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 안쪽에 선수들의 신경전이 조금 벌어진 것 같죠?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코너킥 짧게 가네요. 박선주 왼발로 짧은 공간 박스 안쪽인데요. 슛! 넣고 왼발. 약간은 떴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체가 들어갑니다. 17번과 18번 장백규와 정민호가 나오겠고요. 마르코 그리고 주종대가 들어갑니다. 네. 맞불이네요. 네. 결국에는 현재 팀의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는 세르비아의 스트라이커 마르코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올 시즌에 9골을 넣고 있는 마르코가 드디어 투입이 됐고요. 이제 또 마르코라는 정말 확실한 득점 자원 한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마르코의 머리 쪽으로 또 많은 크로스가 시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종대 선수가 또 스피드를 보유한 선수고 투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이 김해의 공격에 불어넣을 수 있는 에너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백승우 오른발 이번엔 올려줬습니다. 가까운 쪽 잘라줬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원터치 올라갑니다. 아하. 골키퍼 정면으로. 김민준 곧바로 굴려주려다가 일단 템포를 한 차례 늦춰봤고요.
로빙 패스. 네, 곧바로 이어지네요. 네. 하지만 방금 이 시도는 옵사이드에 가로막혔습니다. 옵사이드이긴 했지만 마르코를 넣어서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 기준으로 20분 조금 더 남아 있긴 한데요. 네, 그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강릉 오, 네. 한 번에 이번에도 공간을 바라봤었는데요. 네, 지금은 백승호가 달려나가기에는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이 양 팀이 후반에 투입한 공격 자원들을 놓고 보면은 강릉은 약간 소총 부대를 네, 출격을 시킨 것 같고 김해는 이렇게 한 번에 네, 뭐 바축카포라고 할까요? 그쵸. 네, 힘 있는 카드를 네, 가운데 하나 박아두고 이제 후반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저희가 네.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야구에서도 네. 이 소총부대라고 부르는 네. 곳이 있고 또 홈런 군단이라고도 부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뭐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의 대비가 되고 있는 양 팀의 네, 이 공격적인 맞습니다. 선택입니다. 네. 차승현 네. 한 명 제껴내고요. 역시 드리블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예요. 속도 그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네, 움직임 그리고 전환 반대쪽까지 좋습니다. 최남준 빠져나오는 과정 잃지 않았고요. 좌측 유호성 양기훈 반대쪽으로 네, 주도권이 강릉으로 넘어왔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스로잉 강릉에게. 이렇게 약간 루즈할 때마다 이 네. 강릉 팬분들의 이 챈트가 예. 참 귀에 잘 들립니다. 격려의 박수를 지금도 팀의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강릉의 벤치 쪽에서는 조금 덜을 원할 수밖에 없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좀만 더 하면 뭔가 만들어질 네.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넘어지면서 이번에는 강릉의 반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김해에게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지금은 약간 웅크리고 있긴 하지만 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턴이 넘어올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마르코와 주종대 그리고 김경구까지 어쨌든 공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미를 했고요. 네. 네. 김민준의 프리킥 연결되지 못합니다. 강릉 반대쪽으로 크게 전환 됐습니다. 네. 센스 있는 패스. 윤성호 감독인가요? 지금 이 김해의 벤치 쪽에서는 조금은 걱정이 네. 있는 듯한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표정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정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양 팀의 현재 순위표에서의 차이를 봤을 때는 김해 네. 입장에서 뭐 승리를 가져가는 게 필요할 수 있겠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슴 트래핑 최남준 안쪽 선택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의 공 걷어내고 있는 김해. 이렇게 세컨드 볼이나 우당탕탕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공을 계속해서 강릉이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좁은 지역에서 살아나옵니다. 골라인 근처 최남준이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할 네.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는 김해의 골킥으로 재개됩니다. 준비하는 김민준 골키퍼. 뒤로 빠진 헤더. 터치라인 아웃. 주종대가 스로인 준비하고요. 네, 주종대 선수가 뭐 공수를 막론하고 측면을 휘저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마르코 선수와 만들어낼 시너지를 기대를 하고 윤성호 감독이 투입을 했을 텐데, 네, 남은 시간 20분 동안 강릉의 수비에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백승우의 강한 전방 압박이 한 차례 김해에게 위기를 네. 선사할 뻔했습니다. 김해의 짧은 패스 네. 잃지 않고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본인들의 리듬으로 축구할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팀인데 이 리듬이 지금 본인들이 원래 이 타는 리듬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네, 조금 강릉에게 네, 빼앗긴 듯한 후반전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골킥 황한준이 준비합니다. 뭐 이제 이것이 김도근 감독이 원했던 오늘 경기의 타임라인이라면 지금까지는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득점만 나온다면 네, 완성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방점을 찍어야 되는 두 팀입니다. 맞습니다. 김해의 소유권. 왼발 로빙 패스. 네. 헤더 넘어갔었는데요. 최후방 지병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머리를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마르코를 향해서 볼 투입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네. 매끄러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이 3선까지는 공이 잘 도는데 그 윗선으로 이제 투입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터치라인 근처에서 강한 네. 충돌이 양팀 간에 있었습니다. 백승우가 오른발로 빼내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네요. 네. 프리킥. 명실공히 강릉의 에이스인데요. 네. 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프리킥 짧게. 양기훈 반대쪽으로. 네, 좋아요. 오른쪽으로 길게 강용석 잡습니다. 접어놨고요. 백승우 페인트 움직임. 네, 지금은 읽혔습니다. 클리어링 굴절. 나가지 않은 공. 오. 네. 지금은 약간 저지를 잡아당기는 장면. 맞습니다. 오, 그리고 네. 네. 언쟁을 벌이는데요. 지금 뭐 입모양을 보기만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예상 가능한 어떤 언어들이 오간거로 네. 네. 이병욱 듭니다. 네, 이병욱이 약간 의도적으로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장면. 네, 맞습니다. 이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크게 프리킥. 박기동이 네. 뒤쪽으로. 조금 급했죠. 공격 전개가. 오른쪽인데요. 주종대 따라가 봤습니다만 잡기에는 멀었습니다. 후반전도 어느덧 약 13분 정도 정규 시간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반전에 만들어졌었던 영의 균형이 네. 깨지지 않고 있고요. 헤더 처리. 그 과정에서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김해가 어떤 순발력의 열쇠를 지금 어떤 신체 조건 그리고 이런 파워 힘으로 좀 억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은겸 해설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이 신장으로는 네. 강점이 김해와 비교했을 때 없다고 봐야 되니까요. 네, 특히 전방에 있는 자원들은 전반적으로 평균 시장이 낮기 때문에 네, 발밑을 철저하게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성 아크 근처로 원투 패스 주고받았고요. 마지막 연결 받는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네. 주니오. 하지만 잃지 않습니다. 최남준. 안쪽으로 그리고 오른발로 정면입니다. 최남준.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의 슛을 가져가면서 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네, 강력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네, 반박자도 아니고 이건 한 박자 빠른 슈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터치를 할 때 이미 치고 나서 바로 슛을 해야겠다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양기훈 선수가 지금은 또 쓰러져 있는데요. 경기 종료에 가까워질수록 양 팀의 경기 조금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피지컬 싸움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상에 대해서도 좀 염려하게 되고요. 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이 이탈하면 감독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김해시청 이준용이 또 네. 출격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또 오늘 또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발 명단에도 네. 여름에 합류한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맞습니다. 정민우를 비롯해서요. 굉장히 어떤 팀의 이 상승 동력을 만들어냈죠. 후반기에. 김해 공격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훈이 왼쪽으로 네, 빨라요. 주고받았는데요. 네. 지병우가 빨랐습니다. 지병우 선수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후방에서의 단단함은 네. 물론 강릉이 이제 실점이 조금 많은 팀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한 자리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역할을 고루 소화하면서 네. 김도근 감독을 어떤 이 든든하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김해시청 선수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나오네요. 네, 이게 네, 마르코를 빼네요. 윤성효 감독이 약 20분도 되지 않기 전에 네. 투입시켰었던 마르코가 이준용과 바톤을 교체했습니다. 네, 마르코 선수가 일단 이 장면을 보고 얘기를 할까요? 네, 충돌 장면이 또다시 터치라인 근처에서 있었는데요. 네, 좀 박선주 쪽 네, 주중대가 좀 강하게 들어갔네요. 네.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네, 확실히 좀 위험한 행동이긴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네. 또 이런 좀 위험한 장면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몸이 마음만큼 조금 덜 따라주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네. 네, 한 번의 로빙 패스 전방으로 내줬습니다. 강용석 포스트 플레이. 네, 잠시 신혜성 골키퍼 코치가 네. 화면에 잡혔죠. 또 김해시청의 코치진들 중에서 네. 물론 윤성효 감독도 네. 정말 유명한 감독입니다만 그렇죠. 부산 아이파크 시절에 굉장히 커리어의 정점을 네. 보여줬던 지도자이고요. 신혜성 코치도 저희가 네.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좀 더 팬들이 알면 또 이게 네. 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네. 또 코치 스태프뿐만 아니라 선수들 중에서도 사실 그럼요. 또 왕년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같으니까 네. 또 한때 굉장히 이름을 날렸었던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고 사실 지금 강릉의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는 백승우 선수도 사실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를 와서 네.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였고 K리그, 이 K3 리그에도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충돌 장면 이후에 경기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종대 스피드 살려보나요? 1대1 직선적인 움직임. 크로스 양기훈이 막아냅니다. 네, 이러니까 금호섭 캐스터가 양규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앞서 오프닝 때 네. 이 김의겸 해설이 네. 강릉의 수비가 조금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장면 볼까요? 강용석입니다. 네, 또 박스 다시 안쪽. 한번 터치 좋았고요. 한번 접어놨고요. 동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뒤쪽 유호성 옆종에 이병욱이 네. 있는데요. 네, 여의치 않습니다. 네,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남준 좋아요. 좌측면 박선주 원터치 크로스 반대쪽으로 빠집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박선주 선수의 네. 크로스 궤적 약간의 아쉬움이 남네요. 원래 굉장히 킥이 좋은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네. 곧바로 김해의 역습이 있을 뻔했습니다. 네, 점점 더 중원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레이와 함께 네. 거친 플레이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체력적으로 붙인다는 걸 방증하는 셈이기도 하고요. 또 두 팀이 지난주에 쉬지 않았습니까? 네.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K3 리그가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또 휴식을 가져간 이후에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의욕이 네,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5경기 오늘을 포함해서 5경기 잘 해서
좋게 마무리를 해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출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욕이 어떤 그런 파울성 플레이에 담겨져 있겠죠. 뭐 부상만 나오지 않거나 또는 네. 너무 이제 비신사적인 파울만 아니라면 네. 또 팀적으로도 그렇게 파울로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내는 것이 네.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전략이고 전술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축구 선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최남준 쪽으로의 패스가 연결되진 못했고요. 김해시청의 스로인 헤더 강릉에게 기회가 이어질까요? 네, 확실히 에너지 레벨은 강릉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요. 김해 역습 네. 빠져 나왔습니다. 이준용 네, 하지만 공격 숫자는 많지 않고요. 오, 네. 태클 피해냈어요. 그리고 공 살려냈습니다. 크로스 올라와야죠. 낮게 깔렸어요. 네, 뒤쪽으로 내줬던 힐 패스 네. 가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원투. 얼리 크로스가 올라오기 좋은 위치입니다. 홍승현 오른발 빗 맞았네요. 방금은 조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궤적 좋게 갔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체 사인이 들어왔네요. 네, 황한준 골키퍼가 지금 황한준 골키퍼에 대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김군일 선수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황한준 골키퍼가 대신해서 네. 표시를 해줬거든요. 김건희 선수가 못 뛸 것 같다고. 일단 경기장 바깥으로 나와서 휴식을 조금 취해보고 있는 김군일입니다. 네. 경기는 그대로 진행. 일단 김민혁과 김선태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비 자원 중에는. 네. 빠졌습니다. 업사이드 아니라는 판정이고요. 박스 안쪽 꺾어줬고요. 과연 반대쪽에서 가봤습니다. 왼발로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이게 패스였는지 슛이었는지 조금 애매한 강도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네, 반대 비었죠. 김해의 카운터 어택이 시작됩니다. 네. 하지만 수비 저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패스도 네. 잘 읽고 있었습니다. 네, 동료들이 좋은 위치를 가고 있었지만 강릉의 리커버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종대의 스피드. 네. 크로스 연결 이거거든요. 반대쪽이에요. 잡아놨고요. 박스 안쪽. 이번에는 순두부 터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칙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선태 선수가 김군일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5번째 교체 카드 강릉 시민. 네. 김군일 선수는 약간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고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선태 선수가 들어갔고요. 후반전 남은 정규 시간은 약 4분 정도. 아직까지도 0대 0입니다. 황한준이 준비하는 골킥. 높이 싸움. 네. 마지막까지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날려서 동료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양팀 모두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속도를 조금 네. 빠르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빠질 뻔했는데요. 이럴수록 조금 더 세밀하고 집중력 있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양 팀에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사실 오늘 이 경기장의 특성상 지금 지도자들의 외침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ASMR입니다. 지금. 네. 강릉의 공격 오른쪽에서 크로스 네, 한 잘 번에 봤어요. 올라갑니다. 김민중 골키퍼 팔을 쭉 뻗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해 공격. 시간은 그 어느 팀의 편도 아니고요. 강릉은 발밑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투입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측면을 거쳐서 크로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물론 이 상황이 여의치 않기도 하고 타이밍상 크로스가 맞아서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어쨌든 좀 전략 설정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분명합니다. 본인들의 컨셉과는 약간 맞지 않은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위력이 좀 감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만 2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의무진이 투입을 대기하고 있는 경기장이고요.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충돌 장면 보실까요? 예. 아우, 이 장면에서 발이 네. 조금 높았고 그 이후에 2차 충돌도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2차 충돌이 이뤄지면서 네, 사실 저렇게 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렇게 충돌이 발생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체 네. 사인이 곧바로 나왔고 이게 네, 참 예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양기훈 선수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굉장히 고통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것이 들어갔습니다. 후반전에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거친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부상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국에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호성 선수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의무진 쪽에서도 곧바로 교체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큰 부상이 우려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호성 선수가 네. 들것으로 나가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강릉은 교체 카드를 이미 다 소진을 한 상황이라서 네. 남은 시간은 10명이서 싸워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퇴장이 아님에도 수정 열쇠를 안고 네. 뛰어야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네.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아쉽죠. 이 후반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집중하려는 어떤 컨셉을 처음부터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 강릉이 후반 80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득점을 몰아치는 팀인데 그 시기에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은경 해설께서 데이터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현재 후반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집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뒷심이 좋은 팀이잖아요. 네, 올 시즌에 31골을 기록 중인데 그 중에 11골을 후반 35분 이후에 네. 넣고 있죠. 특히 최근에 패했던 경기에서도 추가 시간이나 후반에 막판에 좀 만회 골을 넣는 어떤 그런 저력도 보여줬었고요. 지금 넣는다면 만회골이 아닙니다. 네. 결승골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해 공격 원투 그려봤습니다. 주종대 코너 플래그 부근에서 높은 크로스 수비의 헤더 뒤쪽으로 빠집니다. 어쨌든 김해시청은 약간은 행운의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이 남은 후반 추가 시간 동안 고삐를 잡아 당겨야겠습니다. 네. 홍승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터치라인 아웃. 결국 사이로 넣냐 못 넣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사이로 넣느냐 아니면 그 공간을 허락하지 않느냐. 네. 남은 3분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터치라인 근처에서 패스워크 바로 스로인 김경구의 헤더. 네. 오. 골키퍼가 나와 있었는데 일단 수비가 컨트롤을 했습니다. 만약에 호흡이 맞지 않았다면 아찔할 수 있었던 예. 장면이었고요. 맞습니다. 끝까지 굉장한 압박. 스피드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 특히 하프타임과 동시에 들어간 선수들도 네. 지금쯤이면 힘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민준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전반전에도 30분 이후 45분 전에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집중력과 체력이 조금 흐트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죠. 후반에 들어온 선수들도 지금 전반 막판을 향해 가는 셈이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 K3 리그에서 비단 이 두 팀의 경기뿐만 네, 아니라 맞아요. 다른 경기들도 버저비터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굉장한 극장골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2022 시즌입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네. 그런 득점이 터질 수 있을지. 살짝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됐고요. 가슴으로 잡았고요. 오른발! 돌면서 오른발. 김은선이 시도해봤습니다. 굴절. 그리고 네. 주종대의 터치 실수가 나왔습니다.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허비되는 시간이 아쉬울 네. 수밖에 없죠.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정말 속상할 겁니다. 또 강릉시민축구단은 이런 상황에서 네. 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유호성 선수의 불운한 부상 아웃이 아니었다면 몰랐습니다만. 네. 박기동 왼쪽으로 유지훈 살짝 내줬는데요. 네, 끊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강릉의 역습. 맞습니다. 공격 숫자 3명입니다. 수비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김에 아하. 이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오창권 선수의 자리를 지키는 수비. 네, 다시 강릉이 공을 탈취를 했고요. 왼쪽입니다. 네, 힘을 내 보나요? 이제 남은 시간은 분보다 초로 세는 게 더 좋습니다. 네. 한 번에 뒷공간 노려봤는데요. 홍승현이 커버해냅니다.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 4분도 시계상으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네, 빠르게 전방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에 추가거든요. 원투 패스 네, 주종대 주종대! 쪽입니다. 박스 안쪽에서 다시 한번 쳤는데요. 네. 낮은 크로스. 수비가 막아냈고요.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 강릉은 지병우 선수는 마지막에 주종대 맞고 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이 찍었던 곳은 골대 쪽이 아니라 네. 코너 플래그 부근이었고요. 네, 진짜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격 네, 김해시청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찬스. 유지훈이 준비합니다. 왼발 유지훈 올라갑니다. 중앙 쪽 헤더. 오우.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네, 푸싱 파울이 지적됩니다. 네,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대로 양 팀의 모든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렸습니다. 2022 K3 리그 26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대0으로 양 팀이 승점을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네, 전반전에는 강릉이 다소 수비적인 움직임을 취했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 양팀 모두 이 전반에 이어진 0의 균형을 깨기 위해서 강수를 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승점 1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감독들의 다양한 교체 카드 선택 그리고 선수들의 허슬 플레이까지 이어졌었던 후반전 득점은 나오지 않으면서 양팀 모두 승점 하나씩 무승부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된 모든 중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희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다음 홈 경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일요일 오후 3시에 FC